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JP모건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켈리, 최고 글로벌 전략가의 최신 경제 분석입니다. 요즘 경제 신호들이 좀 엇갈리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켈리의 통찰을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켈리가 CNBC 인터뷰 같은 데서 밝힌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현 주소, 또 앞으로 방향, 이런 걸 짚어볼 텐데요. 특히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역풍이랑 순풍이 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죠.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 보니까 일자리가 한 22만 8천 개 늘어서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어요.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? 네, 근데 켈리는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죠. 그 증가분 중에 정부 일자리가 8만 개나 되거든요. 8만 개요? 그건 좀 많은데요? 그렇죠. 이게 교사 채용 같은 계절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고요. 반면에 민간 부문 증가는 7만 3천 개.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죠. 아, 그러니까 전체 숫자만 볼 게 아니군요. 네. 켈리는 이걸 경제가 확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점진적으로는 둔화하고 있다. 이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둔화를 부추기는 역풍, 어떤 걸 꼽고 있나요?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이민 단속 강화, 또 하나는 관세 부과. 이 두 가지가 슬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인플레이션 압력이요? 네. 반면에 순풍도 있죠. 곧 통과될 수도 있는 세금 법안. 이게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두 힘이 지금 줄다리기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둔화했다가 잠깐 반등하고 다시 좀 둔화하는, 근데 큰 폭은 아니고 완만하게 움직일 거다,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근데 백악관에서 3% 성장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. 켈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이던데요? 네, 상당히 그렇죠. 그게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은 원래 생산성 증가율 한 1.5%에 노동력 증가율 0.5% 정도를 더해서 한 2% 수준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막 은퇴하고 또 이민까지 줄어드니까 노동력 증가율 0.5%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아,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군요. 그렇죠. 생산성이 좀 좋아진다 해도 1.5%를 약간 넘는 정도라면 이걸 합쳐서 3% 성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? 이게 켈리의 계상입니다. 그렇군요. 경제 펀더멘탈은 그런데 시장은 일단 세금 법안 통과 가능성에 좀 들뜬 것 같아요. 맞아요. 켈리가 재밌는 표현을 썼죠. 주식시장은 요즘 만족시키기 매우 쉽다. 네, 저도 그 부분 봤어요. 이게 뭐냐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그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를 그냥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. 아, 그냥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? 네. 근데 켈리는 경고합니다.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고 나면 결국에는 완만한 성장세, 그리고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 압력,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. 그러니까 단기적인 안도감이랑 실제 경제 체력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, 이런 말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 간극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경제 얘기할 때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AI의 역할에 대해서 켈리는 어떻게 보나요? 막 혁명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? 네, 켈리는 AI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. 점진적으로요? 네. 근데 흥미로운 지적이 뭐냐면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이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AI나 로봇공학 도입을 터보차지, 그러니까 확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. 아, 사람이 부족하니까 기계 도입이 빨라진다. 그렇죠. 필요가 기술 도입을 막 앞당긴다는 거죠.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경제를 뒤바꾸는 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효과다.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. 혁명보다는 진화에 가깝다는 시각이죠.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영국 FTS 100 같은 국제 증시가 더 좋았다는 점도 좀 눈에 띄었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켈리도 그 부분을 주목했는데요.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다리, 렉스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. 다리를 가지고 있다. 계속될 수 있다. 네. 핵심 동력은 달러 약세 가능성입니다.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고 또 관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 미국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예외적인 피난처는 아닐 수도 있겠네?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아, 미국 중심 시각에서 좀 벗어나는군요. 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산으로 자금이 재분배되고 이게 또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이런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는 무역 정책이랑도 관련이 깊을 텐데요. 그쪽 불확실성은 좀 거치고 있는 건가요? 네. 그런 조짐은 좀 보입니다.
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랑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한 거 이런 게 긍정적인 신호고요. 네. 켈리는 결국 대부분 국가랑 한 10% 수준의 보편적인 관세 이런 형태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 왜 10% 정도로 보는 거죠? 왜냐하면 뭐 30%, 40% 이런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에다 대고 제발 모든 조은이 빨리 좀 끝내달라, 이 불확실성 좀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기업들 압박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정책 예측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죠. 자, 오늘 데이비드 켈리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처한 이 복잡한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점진적인 둔화 신호 속에서 정책적인 순풍과 또 구조적인 역풍이 맞서고 있고요. 네, 거기다 AI라는 장기 변수, 또 달러 약세 같은 글로벌 흐름 변화까지 정말 고려할 게 많은 상황이죠. 그렇죠. 이런 거시경제의 큰 흐름,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동력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접하실 여러 경제 뉴스나 정보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까지 읽어내고 또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켈리가 특히 노동력 증가 둔화를 미국 경제의 아주 중요한 재앙 요인으로 지적했잖아요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어떤 질문이시죠? 단기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서요. 지난 세기 경제 성장의 정말 핵심 동력이었던 이 인구 증가세, 즉 노동력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게 만약 장기적인 추세라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